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개인 택시 기사 둘 중 하나가 65세 이상입니다. 그런데 30세 미만 기사는 전국에 70명이에요. 그 새벽 차고지에 젊은 기사가 안 오는 건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. 정년이 없으니 계속 일할 수 있고 정년이 없으니 언제 그만둘지 아무도 정해주지 않습니다. 정부가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. 2020년 4월에 개인 택시를 넘겨받는 조건이 낮아졌습니다. 그 새벽 차고지에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해보죠.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. 흔한 조건들을 모아 다시 세워본 사람이에요. 지역도 이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. 어느 도시에나 있는 개인 택시 면허 하나로 20년 넘게 같은 시간에 나오는 기사니까요. 앞으로 이 사람이 시동을 거는 자리를 그 새벽 차고지라고 부르겠습니다.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. 그 시간이 익숙해서예요. 처음 이 시간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차고지에서 젊은 축이었어요. 형님들이 먼저 시동을 걸고 나가면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. 지금은 나이 순으로 세우면 가운데쯤에 섭니다. 앞자리에 서 있던 형님들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없고 자기 뒤로 줄이 길어지지도 않았어요. 지난해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나 받고 왔습니다. 결과지를 받아든 날, 이 사람은 그 종이 한 장이 자기가 앞으로 이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한다는 걸 알았어요. 그게 무슨 검사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. 명절에 아이들이 오면 매번 같은 말을 듣습니다.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. 그 말에 이 사람은 이렇게 답해요. 그만두면 되는 게 아니야. 이 한마디가 이 이야기 전체의 열쇠입니다. 나이가 차면 내려오게 하는 제도가 이 직업엔 없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. 놓는 일에도 조건이 따로 있었거든요. 이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.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.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개인 택시 기사는 16만 4천여 명입니다. 그중 65세 이상이 9만 1천여 명, 55.4%예요. 60세 이상으로 넓히면 12만 5천여 명, 76.2%입니다. 아래쪽을 보면 이렇습니다. 같은 기준으로 50대가 2만 9천여 명, 18.1%, 40대는 8,043명, 30대는 1,172명, 그리고 30세 미만은 70명입니다. 전국을 다 합쳐서 70명이에요. 이건 어느 한 지역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 개인 택시 기사를 한 시스템에서 센 값입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숫자예요. 이 기사는 이걸 통계로 알게 된 게 아닙니다. 차고지에서 인사하는 얼굴이 몇 년째 그대로인 걸로 먼저 알았어요. 방향도 확인이 됩니다. 2016년에 개인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은 28.7%였습니다. 2025년 말에는 55.3%예요.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해둘게요. 개인 택시 기사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과거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어요. 확인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나이 비율의 방향입니다. 그럼 택시라는 직업이 원래 그런 걸까요? 그건 아니에요. 2025년 말 기준으로 법인 택시 기사는 7만 3천여 명이고 그중 65세 이상이 35.6%입니다. 20대와 30대를 합치면 1.7%예요. 법인 택시도 젊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같은 시점에 개인 택시는 55.3%, 법인 택시는 35.6%예요. 같은 택시인데 두 숫자가 이렇게 다릅니다. 그럼 왜 개인 택시만 이렇게 됐을까요? 답은 정년이 없다는 말의 실제 내용에 있어요.
정년이 없다는 게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. 나이가 차면 받는 게 있어요. 택시 운수종사자는 65세가 되면 자격 유지 검사를 받습니다. 65세부터 70세 전까지는 3년마다, 70세부터는 1년마다요. 그런데 개인 택시 기사는 병원에서 받는 의료적성 검사로 이 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 의원이든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의료적성 검사를 하는 곳이면 됩니다. 다만 과거 3년 안에 중상 이상 사고를 낸 사람과 과거 1년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은 대신할 수 없어요. 여기까지가 나이에 관한 제도의 전부입니다. 몇 살이 되면 면허를 내놓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. 상한선이 나이가 아니라 검사인 겁니다. 그러니까 정년이 없다는 건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면서 언제 끝난다고 적혀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요. 그리고 이 직업이 늙어가는 걸 정부가 안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. 정부는 2020년 4월에 규칙을 바꿨어요. 그때까지는 개인 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면 법인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안에 5년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습니다. 그 조건을 없앴어요. 5년 무사고 운전 경력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만 받으면 넘겨받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. 당시 정부 자료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. 과도한 개인 택시 양수 조건 때문에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2.2세로 고령화됐고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요. 정부가 없앤 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규칙이 바뀐 뒤에 나온 숫자가 아까 그 숫자예요.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30세 미만 70명, 30대 1, 172명, 40대까지 넓혀도 8,043명입니다. 문턱을 낮췄는데 들어오는 줄은 길어지지 않았어요. 자격이 문턱의 전부는 아니었던 겁니다. 그럼 남은 문턱은 뭘까요? 여기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이상한 지점이에요. 이 직업엔 자리수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가 있습니다. 사업구역별 총량제라고 해요. 지자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수를 산정합니다. 그래서 지역마다 다릅니다. 2026년에 개인 택시 신규 면허를 늘린 지자체도 있고 감차 보상으로 줄이기로 한 지자체도 있어요. 전국이 한 방향으로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. 서울은 어땠을까요? 서울 개인 택시 면허는 2016년에 49,269대였습니다. 2026년 1월에 49,048대예요. 10년 동안 221대가 줄었고 늘어난 해는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새로 나오는 자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넘겨받아야 해요. 그게 양수입니다. 2020년에 정부가 낮춘 조건이 바로 이 양수 조건이었어요. 그리고 이 구조는 개인 택시 쪽에만 있습니다.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라 자리를 넘겨받을 일이 없어요. 앞에서 본 개인 택시 55.3%와 법인 택시 35.6%가 여기에 겹쳐 보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나옵니다. 이 면허가 얼마에 넘어가는지 공표된 통계가 없어요. 국토교통부에도 지자체 공고에도 조합자료에도 양도가액을 집계 공표한 통계가 없습니다. 검색하면 값이 나오긴 해요. 그런데 그 값을 내놓는 곳이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와 개인 블로그입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. 확인할 수 없는 숫자니까요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값이 공표되지 않으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안 보입니다. 들어오려는 사람은 얼마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볼 곳이 없고 나가려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얼마인지 확인할 곳이 없어요. 자격 요건은 규칙에 적혀 관보에 실리는데 그 자격을 실제로 쓰려면 치러야 하는 값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젊은 기사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값 때문인지 아닌지도
숫자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.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. 자격은 낮아졌다.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늘지 않았다. 그 기사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? 그만두면 되는 게 아니야. 그 말이 여기서 풀립니다. 나이가 차서 내려오게 하는 제도가 없고, 내려오려면 넘겨야 하고, 넘길 값은 공표되지 않아요. 감차 보상을 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 지자체가 그 해에 정한 물량 안에서만 열립니다. 여기서 그 새벽 차고지로 돌아와 보죠. 이 사람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몸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. 기억하시나요? 놓는 일에 조건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. 넘겨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값은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아요. 이제 택시 밖으로 한 걸음 나가 볼게요.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5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.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는 1701만 7천명입니다. 그중 취업자가 1012만 5천명이에요. 1년 전보다 34만 5천명 늘었고, 이 조사를 만든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. 고용률은 59.5%로 1년 전과 같습니다. 그런데 55세에서 64세는 71.5%, 65세에서 79세는 47.8%로 둘 다 1년 전보다 올랐어요. 고령 노동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입니다. 같은 조사에서 하나 더 나와요.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둘 때 나이가 평균 53.0세였습니다. 그리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이 69.2%, 1178만 2천명이었고, 이들이 말한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.6세였어요. 그 이유로는 생활비의 보태려고가 53.4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사람은 이 연령대의 52.7%, 896만 9천 명이었고, 월평균 수령액은 88만 원이었어요. 이 숫자들을 앞에 개인 택시 숫자와 겹쳐 읽으면 안 됩니다. 모수가 전혀 달라요. 하나는 개인 택시 기사 안에서의 나이 비율이고, 하나는 55세에서 79세 사이 전체를 센 값입니다. 겹치지 않게 따로 보되, 같은 조사 안에 나란히 놓인 두 숫자만 다시 볼게요.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둔 나이는 50대 초반에 적혀 있고, 일하고 싶다고 말한 나이는 70대 중반에 적혀 있습니다. 두 값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센 숫자라서 뺄셈을 할 수는 없어요. 다만 같은 조사 안에 그렇게 나란히 있습니다. 그래서 정년이 없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. 개인 택시가 그런 자리 중 하나예요. 그런데 그 자리는 늘어나는 양이 지자체가 정한 만큼이고,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같은 문 하나입니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이 직업이 늙은 건 하던 사람들이 버쳐서도 아니고, 젊은 사람이 게을러서도 아니에요. 나가는 나이를 정해둔 규정이 없고, 들어오는 값은 공표되지 않습니다. 정부는 자격을 낮췄고, 그건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쪽이었어요. 손댈 수 없는 쪽은 통계 밖에 있습니다. 이건 택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.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는 일은 대개 자릿수가 정해져 있고, 자릿수가 정해진 곳에서 새로 들어가려면 이미 앉아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해요. 그 거래가 어디에 기록되는지를 보면 그 직업에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열려있는지가 보입니다. 그 새벽 차고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시동이 걸릴 거예요. 앞자리에 서 있던 형님들 자리는 비어있고, 뒤로 줄은 길어지지 않습니다. 정년이 없다는 건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. 끝나는 날이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다는 뜻이에요.